선물 세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김영란법이 터졌습니다. 김영란법이 저희 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영광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영광 굴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토화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러시죠? 네,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선물 세트를 그 이전까지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김영란법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몇만원짜리를 만든 게 아니라 각자 옆에 객단가를 뒀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세트를 구성하고 싶은 대로 구성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뭐 2만원짜리 세트도 있고요. 27,000원짜리 세트도 있고요. 34,000원짜리 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좀 가격이 여러 가지여서 제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물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성심성의껏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했는데 선물하시는 분께서는 이 세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 공장에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세트를 구성을 하시게 해서 그렇게 보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김영란법을 올해 추석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기 지금 그 직접 농사 안 하는 거는 이제 주변에 네, 저희 할머님들께 제가 녹두나 뭐 팥이나 이런 거는 할머니들한테 사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직접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현재 80% 이상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쌀도 그렇고요, 배추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절임 배추도 그렇고요.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은 쉽게 편안하게 차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집어서 계산하고 집으로 가지고 오면 농산물 구매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이렇게 결제하시고 택배 기다리셨다가 받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거 보시면은 저희를 믿고 신뢰하시고 정말 조카처럼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의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저희는 고객과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일일이 검색을 통해서 우리 블로그 와서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주문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전화 왔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 주문하신 소비자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와의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농산품 판매자가 아니라 조카처럼 딸처럼 편하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전용 박스로 출고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제 시골에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 보시면 그냥 어디서 박스 사와가지고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전용 박스로 출고하고 내 전화번호를 기입한 박스로 이제 물건을 보내게 되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하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여기에 이 박스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요? 제가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고객이 계셔서 택배가 갔는데 그거 보셨나봐요. 이렇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저희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스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싼데 저희는 20kg 이 큰 박스 하나에 1,100원이에요. 네, 그렇게 한데 이제 군에서 조금씩 저희 50% 정도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박스를 이제 해가지고 항상 저희 박스에 모든 물건을 출고를 하고 있어요. 상품을 하실 때 조금 내가 비용을 다른 데 아끼시고 박스를 제작하시는데 투자를 하시면 이것도 또 다른 마케팅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가공 공장인데요. 저희 뒷부분이 절임 시설이고 이 앞에 10평 정도가 저희 김치 만드는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공장을 만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2013년 3월부터인가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 완공이 됐냐면요. 2014년 2월 말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게 돼가지고 제가 일을 시작을 하면서 아빠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1차 그냥 농사만 지어서는 니네가 못 먹고 산다고. 가공 공장을 지어야 니네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턱대고 공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는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투병하고 계시고 저랑 엄마랑 정말 믿을 만한 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건실한 건축업자분을 소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다들 알고 계시죠? 늘 그렇듯이 제가 또 뒤통수를 한 번 맞죠. 바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시자마자 제가 계약한 분이 오신 게 아니라 2단계 거친 하청업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공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하면서 트러블이 발생을 했고 그 와중에 아빠까지 가세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병세가 악화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너무 큰 지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2달이 돼도 공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2달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됐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고 공사 대금을 드리겠습니까? 공사를 좀 진행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몇 % 진행된 다음에 제가 그거를 금액을 결제해 드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결제를 해 드리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끊으셨어요. 그냥 모든 분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존칭이 아니라요. 알았다 손 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어요. 병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병세가 안 좋으니까 하고 싶으신 거 보고 싶으신 거 다 보게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그렇게 아빠가 이렇게 철골 구조만 있는 거 보고 이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너무 속이 너무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네, 인부도 불러다가 인력시장 가서 인부도 불러오고 재료도 사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저림시설 공장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 같은 이런 건축을 하면서 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공장을 짓게 되신다면 정말 돌다리를 10번도 넘게 두드려 보시니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보시기를 저게 오늘 카페나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여기 이제 가공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집 짓는데도 그렇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무조건 건축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청을 주는 모든 것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더 심하게 당한 거고요. 혹시나 이런 일을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조금이라도 저희보다는 더 있으시겠죠. 그런 경우에 직영을 하면 더 위험해요. 사고 나면 집안 망하는 게. 네, 그래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게 요즘은 지정설이 아니라 산재보험 받는 네, 산재보험 저희 따로 다 들었어요. 거기서도 그 구멍이 건물주가 네, 그래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죠. 처음에 계약할 때 뭐 시방서에 전 자세한 내용들이 다 그렇게 저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건축도 제가 바보였죠. 그러니까 잘 볼 줄 몰라요. 근데 지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을 때도 아빠가 이걸 꼭 보고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신없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급하게 가다가 이제 오히려 더 화를 당한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식품 공장을 지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OEM을 말씀드린 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공장 라인을 정확히 알고 시설 필요한 기계가 뭐가 있는지 알고 기계도 굉장히 뻥튀기가 많습니다.
저는 기계도 당했거든요. 네, 많이 당했어요. 저는 말씀드려요. 기계도 당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합기를 김치를 하다 보니까 혼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곳에 혼합기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얼마나 될까요? 해가지고 비싸긴 한데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금액이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1차 바로 제조한 공장에서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훨씬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가 붙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당하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그리고 여기가 창업 아카데미니까 이제 처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꼭 말씀을 드려요. 네, 기계도 건물도 토지도 항상 알아보시고 뭐 어떤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하실 때는 그 지원 받아서 하신 거예요? 네, 지원을 지원 받았어요. 받아서 네, 그러니까 돈에서밖에 안 되니까 지원을 받게 되면요, 제 그 한도 내에서 모든 일이 끝나면 참 좋은데요. 공장을 짓고 집을 짓다 보면 항상 곱하기 1.2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곱하기 거의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조 사업을 받을 때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 게 건축을 하시게 되거나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여기서 부가세 별도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300만 원이 자부담이고 700만 원이 보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VAT 불포함 가격이고요. 나중에 따로 저희는 100만 원이란 금액 세금을 따로 내야 돼요. 이게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인데요. 1억일 때는 1,000만 원이고요. 5억일 때는 5천만 원이에요. 세금이.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데요. 저도 모르고 나니까 그 나중에 현금으로 내야 될 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판매하는 물건이 과세 상품 100% 과세면은 그거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면세 플러스 과세를 하는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 상품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환급되는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급금을 언제 다 받을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에요.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내가 그걸 환급받기 위해서 엄청난 또 돈이 들겠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적서를 받을 때 이 견적서가 VAT 포함된 견적서인지 별도의 견적서인지 그것도 꼭 알아보셔야 돼요. 대부분 업체에서는 그냥 700만 원짜리 기계입니다라고 주시는데 우리가 사업상 할 때는 이게 770만 원짜리 기계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네. 아까 김치 가공 설비 같은 경우 김치는 해썹 인증 품목인가요? 네, 지금 현재 배추 김치는 의무 해썹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신 거고 해썹 라인이긴 하지만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추 김치는 제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일반 지금 기타 김치류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는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도 이제 내년부터는 뭐 네, 식품 허가 필수 받아야 사항이어서 그거는 다 돼 있어요. 그건 되겠네. 네, 그건 다 돼 있는데 해썹 라인을 하게 되면은요. 비용이 또 공장을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기타 김치류는 해썹 인증 안 받아도 되는 지금 현재는요. 202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기타 김치라는 건 어떤 배추 김치를 제외한 모든 김치를 기타 김치라고 해요. 배추를 제가 네. 깍두기, 총각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모든 김치를 기타 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선물 세트 판매하실 때 네. 보통 일반적인 선물 세트는 다 그 구성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사과 세트다 하면 그 사과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작아지고 네네네네. 근데 대표님 지금 판매하시는 거는 그 소비자가 네, 구성 선택하여서. 상품 선택하면은 그 아까 그 20%짜리 박스 안에 아니요.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저희는 그냥 봉지에 포장할
수 있는 단위니까 다른데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물 세트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그냥 일반 박스에 넣어서 배송할 수 있는 거라서 괜찮고요. 20kg 박스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선물용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5kg 정도 내용물이 들어가는 박스하고 10kg 정도 내용물이 들어가는 박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대별로 금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무게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은 거는 큰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5kg 정도 들어가는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려요. 이제 5kg라고 생각하시면 비싸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쌀 1kg에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쌀 1kg짜리 5개를 담는다고 해도 2만 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굉장히 저렴한 선물 세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과일이 아니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이 기계를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이항기랑 비슷한 원리로 배추를 심는 건데요. 저희가 전라남도 컨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1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배추를 많이 심는데 매번 심을 때마다 일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11명 중에 11명 신청하셨는데 5등 안에 들어서 이거를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옛날 이렇게 뭐죠? 이항기 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심으시는 보행 이항기처럼 이렇게 무판을 넣고 걸어가시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배추를 심어줘요. 근데 저희는 이 기계 덕을 너무 본 게 뭐냐면요. 올해 저희 지역에 배추를 심는 인건비가 여자분이 8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85,000원이라면 보통 평균적인 인건비가 6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25,000원이 뛴 85,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일하실 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저희한테 와서 기계로 심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 기계의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일반 트레이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탄성이 있는 트레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못 심어드리고 저희 장목방만 식구들만 심어드렸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배추를 심는다고 하면요. 심는 면적이 약 200평 조금 더 된다고 해요. 작업 속도에 따라서 다른. 이거는 1시간에 300평 정도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하루 일감 처리 능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기계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배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혼자 가서 그냥 심고 오면 돼요. 왜냐면 이항기 판 저기 위에다가 모종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뭐 없으면 또 싣고 그냥 혼자 가서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엄청나게 인건비를 절약을 했어요. 저희가 배추를 심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이 500만 원 선이 들어가요. 왜냐면 밥 해드려야 되고요. 할머니들 음료수 사다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정리하시는 분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배추는 또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따지면 그만큼 들어가는데 저희는 굉장히 그냥 저희 식구끼리 제가 물 주고요. 네, 물 주는 시설도 있는데요. 저희끼리 이제 예전 같으면 다 따라다니면서 물을 줘야 되는데 혼자 심고 내려오면 저희들끼리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물 주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8,000평 농사 짓는데 4명이서 다 심었어요. 전 이게 그 보면 하얀 게 있는데 저게 물통 아니에요? 아 이거 물통은 이거요? 아니 그 밑에 거요. 이거요? 네. 이거 물통 아니고요. 아, 네, 그냥 기계 자체에 있는 거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거의 한 40-50명이 동원돼가지고 심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저희 식구 4시 배추를 심었어요. 가격이 1,500만. 그러다 보니까 3년만 쓰면은 이거는 기계 되고 또 좋은 점은 이거 가지고 영업하러 다녀도 되니까 또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심어주는 거. 밑탕용. 다른 바깥에 사는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 기계 덕을 많이 봤어요. 여기 LTD 달려있어요? 네. 관리기랑 관리기. 네, 휘발유 넣어가지고 이행용
이렇게 잡아당기면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래 저희 전남 지방 대부분은 배추를 2줄로 심어요. 근데 2줄로 기계를 세팅해 놓고 하니까 제가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무게가 너무 상당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다 1줄로 심어서 제가 배추를 심고 힘든 일은 동생을 시킬 예정이에요. 기계가 훨씬 쉬워요. 기계 타는 사람. 이제 제 동생이 키가 89예요. 되게 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돼서 힘든데 오히려 제가 하면 이렇게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 하고 보조 있고요. 안 받았어요? 네? 저 기계 살 때 보조 안 받았어요? 네, 보조 받았어요.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받았어요. 1억 받아주셨어요. 네? 1억 받아주는데 나머지는 저거하고 나머지는 어떤? 이거 하고요. 저희는 또 뭘 했냐면요. 배추 파종 기계 하고요. 배추 육묘. 이거를 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대부분 트레이에 있는 거는 사람이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주가 나도 그거는 크게 할머니들이 알아서 뽑으면서 심으세요. 근데 기계는 아직 결주를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네, 트레이가 차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묘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위에 부분이 배추는 이렇게 퍼지잖아요. 클 때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신핀이 못 꽂거든요. 그리고 배추 그 모종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세워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그 육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 옛날에 이렇게 묶었대요? 지금은 안 묶을래? 배추요? 대부분 월동 배추를 그렇게 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속이 안 차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묶으셨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다고 하던데.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묶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배추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드론입니다. 네, 저희는 약을 할 때 드론 방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드론인데요.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위탁을 해요. 드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고요. 한 평 방제하는데 25원꼴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점은 저희가 그 농사 짓는 면적을 약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4명이 필요하고요. 꼬박 이틀이 걸려요. 정말. 물도 새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약을 한 4천 정도 타는데요. 이 4천을 타기 위해서 약도 농약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많은 양의 농약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고 저희 일하는 저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하려고 했냐면 배추를 심고 약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자 해가지고 드론을 불러다가 방제 작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방제 작업을 모두 드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을 방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30분이요? 조금 더 걸려요.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네? 8,000원.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 4명이서 8,000평을 방제를 하려면 이틀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인건비로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시간은 이틀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요. 혼자 가서 하세요. 약만 드리면. 그리고 4,000평 방제를 하는데요. 저희가 약을 4,000리터를 타야 된다면요.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요. 40리터로도 약을 할 수 있어요. 미세하게 이렇게 분사되고 거의 원액 형식으로 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 방제를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섞어야 이 약이 충분히 도포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계를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바람으로 아래로 내려주잖아요. 드론은.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싼 거 같은데요? 한 팩이 한 25원? 네, 25원입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무인 헬기 방제 하시죠? 각 지역에도 무인 헬기 방제도 25원이에요. 그럼 이 8,000팩이면 계속 20만 원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싸. 네, 저희도 그래서 너무 싸고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조건들이.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일까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 아니요. 아니요, 죽더라고요. 약을 내가 제공하고 네, 그렇죠.
양만 듣고 네, 네. 처음에 우리가 무인 헬기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셨죠? 그게 되겠어? 그냥 약줄 잡고 들어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무인 헬기로 많이 방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전까지는 인력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했지만 지금 현재는 간편한 드론 방제를 통해 가지고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네. 마- 아니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에 배우려고 아니, 저게 드론하는 거를. 드론으로 이렇게 칠할 때 네네. 물론 저게 프로펠러를 돌면서 이게 그 배치는 그 밑바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물론 휘젓긴 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 밑에까지 완전히 다 방제가 되나요? 바람을 일으켜 이제 사람이 하게 되면 저희는 직수로 거의 그 기계를 사용하잖아요. 분사되는 거를. 근데 드론은 아래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추가 이렇게 감싸는 형태면 바람에 이렇게 애들이 펄럭여요. 그리고 약이 요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부작용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부작용은 없었고요. 그분이 처음 배추밭을 처음 해보셨대요. 그래서 배추가 꺾일까봐 어린애들이 꺾일까봐 걱정을 하시면서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고 그냥 어쨌든 지금 방제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방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저희는 더 원활하게 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어요. 농약값은 뭐 얼마나 적게 들어가요? 농약값은요? 기존 4천 하는 곳에서 40리터만 하면 되니까 거의 기본- 원액 계약비율이 다르니까. 아니요, 이제 농약병을 이제 친환경 자재나 농약병을 보시면요, 이거 한 통 이거 500ml 하나에 대부분 20리터나 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병이 20리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병으로 20리터를 할 수 있는데 4,000리터를 하려면 이게 몇 병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거의 한 20병? 저희가 약 할 때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근데 40리터만 타면 되니까 이거 2병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방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저희 하는 걸 보시고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게 되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보급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드는 생각이 굳이 내 몸 이렇게 힘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은 거의 한 단지에 4,500평, 3,000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밭은 거의 1,000평 단위로 돼 있어요. 1,000평에서 1,200평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저도 해주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더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도 내년부터 그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창업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1,000평에 25,000원. 125원이니까요. 25,000원. 1,000평에 2만 네. 5천 원이고 근데 1,000평을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10분에 9분 내지 10분에 1,000평 한다고. 사람이요? 아니 드론이. 이렇게 드론이요? 예, 그 정도 거의 떠고 내릴 때까지 제가 해보니까 저희는 한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 동영상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농 방제 모르셨죠? 네, 농업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으로 발전할 거예요. 네, 근데 왜 주목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요, 정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일할 분들이 안 계세요. 일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자꾸 찾다 보니까 결국 첨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 꾸러미 진행을 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품목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꾸러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는 지금 각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품목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농업 인식 변화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농사를 지으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내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것인가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든 열심히 해서 이런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힘이 되보자라고 해서 오늘도 여기에 와 있고요. 과거에 제일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할 거 없으면 농사는 하지, 취직 못해서 시골로 내려왔구나. 사회 부적응자로 보세요. 사회 부적응자고 뭐 왕따 당해서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라남도의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입니다. 네, 이러한 슬로건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농업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면 내 스스로 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대기업이나 유통상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현재 농업의 발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이제 꿈꾸는 청년 농업, 여성 농업인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최대한 농업인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하고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나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뭐 모자를 푸른 거 쓰고 땀 냄새 나는 옷에 밑에는 추리닝 바지 입고 흙 묻은 장화를 신거나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이게 대부분 농민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미지를 깨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 나갈 때 화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갖춘 모습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일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뭐 10,000원짜리 티 입고 10,000원짜리 바지 입고 장화 신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무청 시래기 물어보셨는데요. 무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소득이 높은 작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작목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파종할 때부터 수확하고 건조하고 마지막에 포장할 때까지 전부 다 사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무청을 이렇게 사람이 물을 뽑아서 물을 이파리랑 무랑 자르게 되고요. 이거를 다 수거를 해와가지고 일일이 줄에 하나하나씩 걸어서 건조를 합니다. 그렇게 자연 건조는 3개월 동안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을 새벽에밖에 못해요. 햇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네들이 바스락거려요. 낙엽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을 때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새로 하시는 거를 조금 일도 전 재밌어야 할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품목을 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아까 이항기는 저거 활용을 못해요? 뭐 심는 거? 그거는 이제 이식기라고 해가지고 모종인 형태만 정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콩이나 뭐 참깨, 양배추 이렇게 모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무는 모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파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또 현장에서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농업의 인식 변화를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하신 분 중에 한 명이에요. 나피디인데 나피디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힘들기만 했던 농업의 이미지가 조금씩 자급자족과 즐거운 농업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10대와 20대들이 농업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농업의 재미를 프로그램 안에서 알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아이들을 만나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 교육 강사 일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어 하면은 반응이요. 농사 지어요? 그래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이들이 이럽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 그럼 삼시세끼에 오리농법 나오는데 선생님도 오리농법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가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농업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분명히 좋고 긍정적인 이미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저희는 지역 기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현물,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로 지역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역 봉사활동 함께 하면서 농업인들도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 교육, 농산물 하나를 가지고 이 농산물이 내가 어떻게 만들면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식문화 교육도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자원봉사 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우고 싶은 게 사회복지였어요. 또 전공과와 좀 다른 부분인데 저는 자라면서 너무 사회복지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도 부모님이 굉장히 힘드신 때가 있었고 그때 사회 복지 제도의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반찬 지원이나 금액 학비 지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강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알려주고 농업인 틈틈이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서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성 리더십 세미나에 참여해서 제 꿈을 담은 농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농업 강의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 전남에서는 국제농업 박람회가 열려요. 그때 많은 판매 부스들도 열리고 홍보 부스들도 열리는데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박람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왔었어요. 작년 6월 달에 왔었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여기가 처음 개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엇이 6월 2일 날 여기 와야 돼, 요수에 와야 된다고. 근데 그 전에 이틀간 리허설이 있으니까 2박 3일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너무 바쁜데요. 저 못 가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다시 연락이 오셔서 모아씨 VIP가 와. 그래서 모아씨 꼭 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VIP가 누군데요? 저 그때 진짜 바빠요. 뭐 심어야 돼요. 했어요. 그랬는데 또 전화해서 모아씨 VIP 모르냐고. 근데 VIP가 누구예요? 도지사님이 VIP예요? 하니까 대통령님을 VIP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의 리허설 끝에 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전라남도에 굉장히 유망한 그 산업 분야들이 있어요. 철강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산업도 그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이라는 산업 분야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소통마당 참여하고요. 체험학교 강사 활동, 농업 멘토링 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저랑 이제 제 동생, 이게 저고요. 이게 제 동생 100일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워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싸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건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농사일이 많이 힘들고 고될 때가 많아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런데 항상 가족의 힘 잊지 않고 기운 얻으셔서 또 밝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뭐 태풍이 휩쓸고 가서 농사무가 망해서